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0일 오전 4시 3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 이 제목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아니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이죠. 그런데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든 국민들의 수준,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이 소수면은 일부 몰지각한 이래가지고 젖혀 놓을 수가 있지만은 이 정당이 지금 제1당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 수준이라고 제목을 뽑았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이런 정당을 뽑은 국민들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과학을 부정하고 또 UN 기구를 깡통이라고 욕하는 이런 행패를 부리는 정당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북한 노동당도 지금 중국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IAEA 사무총장을 아주 괴롭히는 이런 정당이 제1당으로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찍은 국민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고 내년 총선에 그 반성의 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 및 체류 과정 또 그것을 보도하는 이 영상을 지켜보면은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국위선양이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 국위를 추락시키는데 제1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그동안에 IAEA가 2년 동안 조사했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에 온 것은 한국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지만은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2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갈 귀빈실 문 앞을 지키면서 그로시 go home 100만 유로 받았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로시 일행은 귀빈실 말고 공항 2층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도 시위대에 막혔습니다. 결국 시위대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호텔 밖에서도 그가 박진 외무장관을 만났던 외교부 공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그로시가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중립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이다, 일본 맞춤형 부실조사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시 총장은 면담 초반엔 메모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내뱉었다고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가 이렇게 면박을 당한 사례가 세계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IAEA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한국 전문가를 분석에 참여시켰습니다. 한국은 IAEA가 채취 시료를 직접 검증해 보라는 취지로 보내준 네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제기구가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내린 결론이라도 꼭 그걸 수긍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전문가도 참여한 평가 보고서를 놓고 중립성이 없다든지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광우병 때도 미국 쇠고기 수입국 중에 한국에서만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IAEA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과 손을 잡는 정당이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더불어공산당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범죄당입니까? 더불어괴담당입니까? 그래서 더불어 망할 당입니까? 방류수를 우리보다 앞서 만나게 될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정부기관들은 모두 위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오염 증거가 없다라는 태도로 차분한데 해류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에 오는 데는 5년 뒤가 되고 그동안에 희석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모든 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인데도 유독 민주당만 이런 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전부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1 더하기 1은 4라고 우기고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이 정신 감정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위할 수도 없습니다. 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이 국민들의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대처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1등인데 그러니까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는데도 선동에 넘어가는데도 1등이 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이 어린 민주주의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선동에 걸리면은 정권이 넘어가는 수도 있겠다 하는 악몽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시 총장이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북한의 핵무기가 더 위험하다. 문재인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편 것은 북한의 원자폭탄보다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더 위험하다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김일성의 악령이 문재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 그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
기괴한 행태죠.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꼭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 지금 민주당의 형태는 좀비라는 게 뭡니까?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신은 악령에 접수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념적인 겁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그 가치관이 우리하고 다르고 오히려 저 북한 노동당이나 김일성주의하고는 비슷하다. 민주당의 행태를 뒷받침하는 이념, 가치관이 바로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실증했다고 보여줍니다. 이런 정당은 투표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옳습니다. 사실은 민주정당이 아니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켜야 할 정당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망신시키는 정당은 거의 해산 수준의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김일성을 지지하다가 망한 정당이 사회당입니다. 사회당은 망하고 공산당은 아직도 일본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지만은 김일성주의의 개인 숭배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공산당은 건재하고 사회당은 망했습니다. 김일성 악령을 쫓아가는 김일성 악령에 씌워진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망할 땅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약 40%가 전과자고 지금도 수십 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전현직 대표가 다 수사 대상, 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더불어 범죄당 또는 범죄도시, 그래서 더불어 망할 땅, 최근의 정세를 보면은 정신병동 같은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5%만 돼도 그것은 국가 불안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를 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